안녕하십니까, 한일세무TV의 전대익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제대로 알자. 이번에는 특별세액공제 중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사례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교육비 세액공제의 기본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자, 교육비 세액공제는 내가 누구에게 지출을 했냐에 따라 한도가 좀 달라지시거든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보실 수가 있으세요. 본인이 나에게 지출을 했냐, 아니면 장애인 재활 교육비로 지출을 했냐, 그리고 취약전 아동이나 우리 초중고생 자녀들을 위해서 지출을 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학생.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해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나 장애인 재활 교육비를 지출을 했다라고 하면 한도 없이 그냥 15%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우리 취약전 아동이나 초중고생 학생들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는 한 명당 연 300만원 한도로 해서 15%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전체 다 합치는 게 아니라 한 명당 300만원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대학생 같은 경우도 한 명당인데 이때는 좀 높아지죠. 등록금이 아무래도 비싸니까. 그래서 연 900만원을 한도로 15%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 교육비 세액 공제는 크게 세 분류로 나눠서 이 한도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공제율은 15%로 다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례를 통해서 우리 교육비 세액 공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 23세인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내가 부담을 했다. 이 경우에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지. 우선 이 교육비 공제는 이 부양가족들이 소득 요건은 갖춰야 돼요. 소득 요건은 갖춰야 되는데 이 나이 요건은 적용을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23세 자녀 같은 경우는 아직 소득은 없겠지만 20세가 넘어서기 때문에 나의 인적공제 대상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교육비 공제는 나이 요건은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23세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을 했다라고 하면 교육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사례는 이번에도 이제 맞벌이 부부인데,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때는 공제가 안 되세요. 왜냐하면 이 교육비 공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요건은 적용이 돼요. 나이 요건만 적용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배우자 같은 경우는 소득 요건 때문에 나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를 받으실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는 대학생인 자녀가 장학금을 일부 받나 봐요. 공부를 좀 잘해서. 이 경우에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도 공제를 내가 받을 수가 있는지. 즉 만약에 예를 들어 등록금이 500이었는데 자녀분이 장학금을 200을 받았다. 그러면 300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건지, 아니면 500 전체 다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건지, 그걸 물어보신 거거든요. 결론은 300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학금 같은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제외하고 실제로 내가 부담한 그 금액만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는 이제 두 자녀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초등학생인 아들과 유치원을 다니는 딸이 있는데 둘 다 같은 태권도장을 다니고 있어요. 이때 교육비 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이걸 물어보시는 건데, 이게 학원비죠. 태권도라는 게. 학원비 같은 경우는 미취학 아동만 교육비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딸은 미취학 아동이니까 공제가 가능하신 거고, 아들은 초등학생이니까, 미취학 아동이 아닌 초등학생이니까 공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요. 그래서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를 이 학자금으로 납부한 경우에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을까? 이걸 물어보신 거거든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에서 지원받는 이 자녀 학자금 같은 경우는 근로자 본인의 그 가세 대상 소득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나의 가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출한 교육비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내가 지원받을 때, 회사로부터 학자금 지원받을 때 이미 세금을 가세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지원받은 학자금으로 수업료를 냈다라고 하면 그때 교육비 공제를 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맞겠죠.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자녀의 대학원 학비를 내가 부담을 했어요. 그러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지. 대학원 같은 경우는 누구만 인정이 되냐면 근로자 본인의 경우에만 인정이 돼요.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그래서 자녀에 대한 대학원은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대학원은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위 사례에서는 공제를 못 받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례는 우리 직계 존속과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부모님께서 노인대학을 다니고 계신가 봐요. 거기에 대한 수업료를 내가 부담을 했다 라고 하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지. 얼핏 보면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세법은 좀 특이하게 이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노인대학 이 수업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그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에 대해서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교육비 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는지, 따로따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지 물어보신 건데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 쪽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지, 이걸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교육비 공제는 아내가 받고 이렇게 나눠서 따로따로 공제는 못 받으신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녀가 외국에 어학연수 과정을 갔나봐요. 이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지.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국외 교육비는 외국 학교, 즉 학원이나 어학연수 과정은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위 사례 같은 경우는 어학연수 과정이니까 교육비 공제를 받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외 교육비는 학교만 인정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랑 그 다음에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이때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중복해서 받을 수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신 건데 가능하신 거예요. 둘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들이 사실 원칙적으로는 중복이 적용이 안 되는데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랑 이 교복 구입비는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가 있고 신용카드 공제도 동시에 다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랑 교복 구입은 웬만해서는 신용카드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겠죠.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랑 그리고 다른 항목의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료비랑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 교복 구입비, 이 세 개는 중복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이렇게 결제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